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의경 꿀팁 전문가 스피드 웨건입니다. 이번에는 의경이 하는 업무, 의무경찰 근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간혹 언급을 드렸듯이 의경의 주된 역할은 경찰 업무 보조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무경찰의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론 보안을 위해 일부 의경 근무 설명은 제외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근무를 해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범 순찰. 근무복을 착용하고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외진 곳이나 인적이 드문 취약한 지역을 순찰하게 되며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지역을 배정받고 관할 지구대 혹은 파출소에서 보고를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간혹 치안센터에서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통관리. 교통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니까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신 의경은 딱지를 끊는 등을 하지 못하고 신호등 관리나 정지선 준수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혹은 꼬리를 끊거나 야간 음주 단속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시설 경비. 보통 근무복을 착용하지만 중대에 따라서 혹은 집회 시 예정 시에는 기동복을 입기도 합니다. 주로 건물 시설이나 거점을 지키는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서 있거나 혹은 방범순찰처럼 조금씩 돌면서 침입자나 의심되는 사람을 검열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시설 근무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철야 근무가 있습니다. 시설 근무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며 점심 저녁은 도시락을 먹거나 가까운 식당에서 매식을 하게 됩니다. 철야 근무는 낮에는 쉬어두고서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역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시기며 대개 철야 근무 다음날은 휴무나 비번입니다. 추가로 철야 근무 때는 야식을 시키기도 하며 중대에 따라서는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전에 철야 근무 메리트라면 낮에는 쉴 수 있으며 밤에는 잠깐 취침을 하고서 몇 시간 근무 후 다시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경 인원이 감축을 함으로써 점차 이러한 메리트는 없어졌습니다. 거의 근무 나가면 길어야 총 4시간을 잘까 말까 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근무제에 따라서 낮에 좀 개별적인 개발을 하다가 철야 근무 때 나갔지만 이제는 철야 근무면 낮에 미리 주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집회 시위. 보통 기동복을 착용하지만 간혹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지참하게 됩니다. 기동복이 위압감이 심하게 준다고 하여서 근무복 위주로 한 적도 있었죠. 아실 분은 많으시겠지만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우발 대비를 위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집회는 대개 사전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미리 전날이나 이전 시간에 대비를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땐 새벽 3시에 나가서 아침 7시에 끝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야 상당히 무시무시했지만 요즘은 인식도 있고 여론도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몸싸움이나 위험한 충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집회니 행진 시에는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기타 대민 지원 등이 있는데요. 간혹 눈이 많이 오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대민 지원을 위해 출동하거나 합니다. 저희 방순대 또한 폭설 때문에 경찰서 주변에 눈이 쌓이면 소금을 뿌리고 삽으로 치우곤 했습니다. 다만 요즘은 시청에서 특수장비차를 동원해서 할 일이 많이 줄었더군요. 그 외에도 산에 불이 나서 복구 지원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어린이 경찰 체험을 위해서 포돌리 포스니타를 쓰고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잘하시면 특별 외출 기회도 있으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고 햇볕이 강하면 이렇게 팔토시도 보급을 해줍니다. 부대나 근무지에 따라서는 선글라스나 양산도 보급을 해주죠. 겨울에는 목토시와 기마개를 지급해주며 근무 시에는 고어텍스와 점퍼를 입고 근무하므로 추위를 막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타격대의 근무입니다. 저번 영상에 언급을 드렸듯이 주 업무는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입니다. 방문자 신원 확인과 정문 보안 관리 또는 직원 차량 검열 등을 하게 됩니다. 대간첩 작전 임무를 위한 훈련도 하며 실종자 수색 요청이 들어오거나 집단 패싸움이 발생하면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2 타격대 역할이 5분 대기 중이기도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자대 근무들입니다. 비록 의경 인원 감축으로 의경 보직도 많이 줄고 역할도 많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가 주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설명드릴 점은 아직 현존하는 대표적 자대의 업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정부청사, 공항 등의 경비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인 만큼 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사실상 타격대와 기동대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러에 대비를 하고 보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주로 경찰학교 우선 선발 등으로 차출되거나 추첨으로 운이 좋으셔야 가실 수 있습니다. 경찰학교에 소속된 의경 조교들은 의경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교육이었을 때는 주로 쉬기도 하죠. 사실 기동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꿀이어서 기동대에서 경찰학교 조교를 뽑는 일도 많았습니다. 단점은 벽제 경찰학교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찰학교에 따라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과 경찰청 등 소속 의경은 행정 업무를 하거나 정문 타격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의경 인원 감축과 부대 통폐합으로 근무와 하는 일이 많이 표준화되었지만 어느 것이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경 보직, 취사병, 행정병, 운전병 외의 보직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만.